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체 개발 지수가 나옵니다. 거래소는 어제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산출 기관에 대한 전문성 심사 기준을 완화해 올해 안에 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자체 지수를 개발하고 산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거래소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차세대 기업의 원활한 코스피 진입을 위해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상장 요건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지원부 내에 ESG 전담팀을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 위원회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3월부터 채무 조정이 막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서민 차주들은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포용 금융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서민 연체 차주를 위해 주택 매각 후 재임차 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의 한 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집을 판 뒤에는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 재매입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재개됐지만 결국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개했고 4시간가량 대심이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영진을 제재한다고 주장했고 은행들은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습니다.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 절차는 끝났지만 제재 수위를 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제재 수위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예상보다 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작년 매출액은 164조 원, 영업이익은 5조 7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9% 급증했습니다. 현대차는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3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기아차도 작년 영업이익이 2조 97억 원으로 73%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스포츠 유틸리티차 판매 호조와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편 결제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금융위는 내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인수대금은 4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 지분을 처분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해 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엘리엇이 가장 최근에 밝힌 지분 규모는 현대차 3%, 현대모비스 2.6%, 기아차 2.1%입니다. 엘리엇은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으며 2016년에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엘리엇 변수가 사라지면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미래차와 모빌리티 사업을 향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환매 중단된 세계 펀드의 손실 규모 윤곽이 다음 달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임운용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3일 회계법인의 2개 펀드 실사 결과가 내달 중순, 무역금융펀드는 내달 하순에 나올 예정이라며 고객이 직접 가입한 자펀드의 실사 결과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펀드별 상환 일정은 발표 이후 한 달 안에 안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업계의 기본적인 모범 기준이 있는데 라임펀드라는 이유만으로 타 운용사의 펀드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임운용은 고객이 직접 가입한 펀드 기준으로 환매 연기 금액이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23일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로 확산하고 있는 우한폐렴의 세계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증칼에 따르면 100% 자회사인 카로텔 네트워크는 지난해 매출액이 1,112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결 경영실정을 잠정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8,821억 원, 당기순이익이 5,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 8%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